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정말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한 화면에 캡처본이 다 담기지가 않아서 두 화면으로 나눠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슈퍼걸님, 상호님, 야케이님, YY님, 미아홈즈님, 구진성님, 도우론님, 원혜인님, 호포꿀쟁이님, 호얀님, 성진님, 수달사랑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가진 달러 환율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저와 같은 페이스로 TNA 분할 매수를 진행하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아마 대부분 20-30%의 수익률을 보셨을 텐데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절반 물량은 시장이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트럼프가 이번에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할 만한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핵심 사항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삼성전자 그리고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11시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1-20분 정도 딜레이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요. 아마 오늘은 웬만하면 11시까지 올릴 것 같으니까요. 평소 저의 매수 매도와 실시간 시황 분석을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11시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역시나 중소형주가 초강세를 띠며 러셀 2000 지수가 매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증시는 보합으로 끝났고요. 또 채권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끝이 났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이 주목한 경제지표는 6월 소매 판매였는데요.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헤드라인 수치며 근원 수치며 전월 대비 전년 대비 할 거 없이 전부 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나와서 처음에는 채권이 약간 충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승 전환을 했는데 이건 왜 그랬냐면요. 일단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파월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할 때마다 9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초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부분이 작용했고요. 또 최근 발표된 CPI에서도 이미 인플레가 잘 잡혀가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는 건 약간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인플레는 잘 잡혀가고 있고 금리 인하도 곧 시행될 거야. 그럼 굳이 쫄아 있을 필요가 없지 하면서 좋게 잘 상승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최근의 추세대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크게 상승했는데요. 특히 금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부동산주와 은행주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것들은 이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의 반복이었습니다.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면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고 싶다고 말한 것이라던가 석유와 가스 시추를 더 개발하고 유가를 낮출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던가 중국산에는 관세를 파격적으로 높일 것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그냥 시장에서도 그러려니 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밌는 부분은 파월이 이를 제대로만 한다면 트럼프가 본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연준 의장 임기를 계속 보장해 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게 곧 바이든을 지지하는 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해서 저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파월 입장에선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파월이 최근 워낙 비둘기파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마음을 바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건 앞으로 나올 파월의 발언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저런 경고 이후에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지를요. 그리고 또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을 재무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틱톡을 금지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약간 메타를 겨냥한 발언일 수 있어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메타 CEO인 저커버그를 엄청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틱톡이 잘 나가게 되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발언을 했을 수 있고요. 또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 저도 그렇고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도 그렇고 TSMC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건 갑자기 대만은 신경도 쓰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요. 대만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 트럼프의 스타일이 저렇습니다. 대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한테도 저렇게 요구할 확률이 높고요. 유럽에도 저런 식의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전 아직까진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기업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영국에서 반독점 이슈가 있었고요. 또 세일즈포스에서 300명을 해고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마소 입장에선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직원을 해고하는 추세가 이어지면 그만큼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팔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이번 6월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판매가 증가한 점과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이 전년 대비 10.5%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가 나올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요. 삼성 파운드리가 대형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파운드리 투자 속도 조절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파운드리 라인 착공을 미루는 대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메모리 라인의 착공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다는 건데요.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는 지금 공장을 계속 늘려도 감당이 안 돼서 난린데 TSMC와 나머지 파운드리 기업들 간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에서 테슬라의 모델 3 배송 기간이 3에서 5주로 늘어났다는 건데요. 공급망이나 생산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배송 기간이 늘어난 게 아니라면 이건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송 기간 역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난주 중국 내에서의 판매가 11,400대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같은 시기보다 판매량이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ASML의 실적이 장전에 발표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반도체 섹터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11시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평소 저의 매수 매도와 실시간 시황 분석을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11시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